이런저런 이 사소한 부분의 일들을 까먹게 된다. 심지어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제가 단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단어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 안녕하세요. 수디입니다. 제가 요즘에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다닌다는 거는 어디 몸이 아파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부러졌다거나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병원을 간 게 아닙니다. 네, 보시다시피 몸이 잘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네,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왜 병원을 가게 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시 공황장애를 판정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강의하고 상담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공황장애를 걸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공황장애를 제가 진단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공황장애를 처음 진단받은 게 한 5, 6년 전이었을 거예요. 5, 6년 전에 처음 진단을 받아서 한 1년 반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또 괜찮아져서 병원을 또 안 갔다가 또 재작년에 또 아파서 병원을 갔다가 쉬었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다시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간에 이제 있었던 일들,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 또 이제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 스트레스를 극도로 많이 받아서 잠도 못 잔다.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요즘 잠을 자면은, 처음에는 거의 밤을 샜는데, 요즘은 잠을 자더라도 새벽 5시, 6시? 심각하죠? 그 정도의 텀에 이제 잠이 들고, 또,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 사소한 부분의 일들을 까먹게 된다. 심지어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제가 단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단어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또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사람이 많은 데에 있으면은 이제 좀 숨이 찬다. 답답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였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왜 이제서야 왔냐?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누적이 될 때까지 조금 빨리 왔으면은 이 조금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조금 심한 정도다. 스트레스 관리가 조금 안 되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니 본인이 강의를 하고 본인이 자존감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되겠나.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뭘 강의를 하고 뭘 상담을 하고 지금 뭘 한다는 거냐. 차라리 때려쳐라. 아니 쉬든가 때려치든가 접든가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실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공황장애가 걸렸다는 거는 왕수디 씨 성격 문제 아닙니까? 왕수디 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왕수디 씨 너무 예민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좋게 그냥 넘어가는데 왕수디 씨는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왕수디 씨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왕수디 씨 본인 걱정이나 하시오. 이게 약해가지고 그런 거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 말이 없지만, 중요한 한 말씀을 드린다면, 너나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냐. 지금 본인도 지금 몸과 마음이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뭘 하겠느냐.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안 맞는다는 거다. 그러니 다른 일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이거는 그만큼 제가, 몸과 마음이 좀 약간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쉬어라, 접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왕수디 씨가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왕수디 씨가 지금 이런 거 걸린 거 아니겠어요? 왕수디 씨 좀 성격 좀 바꾸세요. 왕수디 씨 좀 시원시원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 성격 문제라면 성격 문제겠지만, 사실 이 공황장애라는 게, 상대적으로 멘탈이 약해서 라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격이 예민하다거나, 날 때부터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솔직히 조금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치자면 성격 다 예민한 사람들, 성격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코치코치하게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럼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공황장애 걸려야죠. 근데 공황장애 걸리는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도 공황장애 걸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상대적으로 무기력감에 쉽게 빠진다거나,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좀 겪는다거나, 다른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이라던가,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그런 사람들도 공황장애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공황장애를 걸립니다. 공황장애 걸리는 이유가 성격이 소위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겠지만 성격이 지랄 맞아서 그렇다, 성격이 예민해서 그렇다, 성격이 어째서 그렇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그렇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혼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끼워 맞추려고 살려고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공황장애에 걸리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황장애에 걸렸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그 감당할 수 있는 이 한계치가 이제 넘어갔다라는 거죠. 한계치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는 다 터집니다. 문제는 다 터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쵸? 만약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의
배우자나 지금의 애인과 연애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다 되었다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장소, 이 강연장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제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현타가 좀 밀려오긴 해요. 하여튼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었다면은 지금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강연을 했어야 됐고, 지금 이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강연을 들어야 됐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인 거죠. 근데 모든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꼭 문제는 한 번씩 터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한 번씩 꼭 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늘 와요. 문제는 늘상 생기고 문제는 늘 다가오는데 이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건 뭘 얘기를 하느냐?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문제들은, 큰 문제는 그렇게 극한의 확률이에요. 진짜 한순간에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온다, 내 삶을 뒤집어질 정도의 문제가 다가온다, 요거는 그렇게 확률상, 우리 경험상, 확률적인 경험상, 경험의 확률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한순간에 사기를 맞았다, 한순간에 내 중요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떠나버린다. 요거는 진짜 극소수의 확률인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문제는 한 번에 찾아올 확률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공황장애에 걸리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문제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의 특징이 뭐냐? 내 삶에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누적이 돼요. 누적. 그러니까 이건 누적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누적하는 거죠. 누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적하냐? 내가 문제를 누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정도의 문제들을 내가 막 쌓아놔요. 누적을 시켜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행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나도 모르게 갖고는 있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사라지고 이 문제가 쌓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위에 이 문제가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누적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범주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가 쌓이고 넘쳐버렸을 때에, 그때는 우리는 공황 상태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바로 공황 장애가 걸리는 게 아니라 공황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공황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될 때에 공황 장애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막 누적이 돼요. 문제가 막 쌓여요. 내가 이제 도무지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영역에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만사 뭐가 되냐? 극도의 예민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극도의 예민한 상태가 되면은 어디부터 변화가 오는 줄 아세요? 내 몸의 근육부터 변화가 와요. 근육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극도의 긴장 상태, 극도의 공황 상태가 오면은 이 몸이 굳어버려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도 위축되다 보니까 내가 이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와요? 막 이제 몸에 이제 진땀이 나요. 저는 좀 이걸 좀 많이 느껴요. 몸이 굳는 것보다 진땀을 좀 저는 많이 흘리거든요. 몸에서 진땀이 나요. 다른 사람들은 시원한 공간에서 있는데, 나 똑같은 시원한 공간에 있는데, 막 나 혼자서 막 땀이 막 이렇게 진땀이 나고, 막 애들이 막, 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야, 너 어디 아파 보여, 지금? 얼굴이 막 어머. 이렇게 질러버리네. 어머, 저 어떡하면, 야, 쟤 쓰러지겠다.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내 몸에서 막 진땀 나고 막 얼굴이 이렇게 질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와요? 이 뒤로 가서는 숨이 막혀버려요. 진짜. 숨이 막혀버립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숨이 막혀, 베이베, 타타타타. 진짜 부채를 꺼내줄 정도로 진짜 숨이 막 꽉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의 영역에 넘쳤을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리고 진땀이 나고 숨이 막혀버리고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요. 뭐 이게 하루 이틀 지속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한 달, 두 달, 뭐 길면 3개월 이렇게 막 지속이 돼요. 그러면은 이 공황 상태는 뭐가 되냐? 공황 장애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공황 장애가 돼버린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쌓아놨기 때문에 이 누적된 문제가 이제는 한계치에 임박했고 그 한계치를 넘어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상태를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예민해서 그런 거고 성격적으로 뭐 이상해서 그런 걸까요? 뭐 이 사람의 뭐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사람들은 아직 지금은 뭐 스스로에게도 규정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규정하는 게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상황에 걸리는 것, 이러한 상황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어려움을 걸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나 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거는 멘탈이 약해서 걸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상담하게 됐어. 나 병원 가게 됐어. 나 이러한 상황이야. 저런 상황이야. 야,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 너 그럴 것 같았어. 많이 힘들었지. 그럴 수 있어.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본인에게는 이러한 얘기를 안 해요. 너 그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공황장애에 걸리고 내가 어떠한 문제에 있고 내가 어떠한 시점에 마주하게 됐을 때 이것을 걸리게 궁극적인 원인은 물론 나라는 거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라는 건 충분히 인지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너 이거 할 수 있었잖아. 이러한 상황에 있었으면 너 이거 해결할 수 있었잖아. 너 멘탈이 약하니까 네가 이러한 병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멘탈 문제가 아니에요. 멘탈 약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멘탈이 약해서 걸린 문제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병원 가야 됩니다. 멘탈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이 상황의 문제를 내가 그동안에 많이 누적해 왔기 때문에 쌓인 문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즉시 풀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문제의 범위는 커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공황장애가 터집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는 공황장애 하나만으로 오지 않아요. 공황장애는 공황장애 하나만으로 오지 않아요. 공황장애는 분명히 다른 하나랑 뭔가 또 와요. 그게 불안장애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울장애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떠한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장애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기억을 약간 잃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랑 같이 딸려와요. 공황장애는 공황장애 하나로 오지 않아요. 공황장애는 분명히 다른 것과 하나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이유는 이 공황을 마주한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컨디션을 갖고 있느냐, 그거로 인한 상황 플러스 공황이 오는 거거든요. 다시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의 그릇 안에 내가 문제를 쌓아놨어요. 문제를 채웠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 문제의 그릇을 어느 시점에 비워놓으면 참 다행인데, 그러면은 공황은 안 와요. 근데 내가 이 그릇을 조금씩 채워놔요. 조금씩 채워놓습니다. 이 그릇에다가 문제들을 조금씩 채워놔요. 근데 이 문제를 어디까지 채워놓느냐? 이게 그릇이라면은 아기까지 채워놓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에다가 이 물병을 이렇게 따라요. 근데 이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에 있는 물컵에 물을 여기까지 이 끝까지 채워 놓았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조금 걱정되죠. 막 쏟을까 안 쏟을까 막 이거 가는데 막 쏟는 거 아니야? 막 이거 쏟겠는데 야 조심해, 비켜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이런 거예요. 내가 문제의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놨는데 이 물 아기까지 채워놨으니까 이 문제의 그릇을 본 나의 상황, 내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불안해요. 이 문제가 터질까봐, 이 문제의 그릇이 흘러내릴까봐 너무나도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초조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문제의 그릇을 보면서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 물컵 이렇게 막 한가득 받아놓고 가다가 보면은 뭐 한 방울씩 쏟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좀 뭐라 얘기해요? 이런 분들 간혹 있어요. 뭐 쏟았어. 이거 어떻게 빨리 수습해야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쏟았어. 어떡해. 이거 중요한 건데.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컵에서 이 물컵이 휙 쏟겼어요. 흘려버렸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확 쏟아서 쏟은 게 아니라 넘치다 보니까 막 줄줄 흘러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떡해. 어떡해. 나 이제 망했어. 내 인생 망했어.
나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불안과 우울의 상황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우울의 상황 가운데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 거기에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공황이 오는 거거든요. 공황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문제를 맞이했는데 너무나도 불안해요. 답답해요. 화가 나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쫓겼어요. 속상해요. 우울해요. 좌절스러워요. 어디다가 뭘 드러내기가 좀 그래요. 숨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절로 공황 상태가 와버려요. 그러한 내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너무나도 숨 막히고 답답해요. 그런 공황이 와버린 거죠. 뭐. 공황은 공황 상태 하나로 오지 않아요. 공황 상태는 공황 하나로 오지 않아요. 공황 상태는 내 문제의 그릇에 물이 얼마나 차고 넘칠까 그것을 전전긍긍한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그 문제가 흘러내려갔을 때에 내 눈에 봤을 때 흘러내렸을 때에 느끼는 우울과 무기력,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한 상황, 그러한 내 마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카바를 치려고 했지만 도무지 커버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그 상황에 나아갔을 때에 숨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걸로 공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황을 어떻게 빨리 이 공황에서 벗어나세요. 이 공황에서 빨리 하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황은 하나씩 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한꺼번에 모든 영역에 인정받으려고 전부 다 동시다발로 100을 쏟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에게 붙이는 용어가 하나 있죠. 전문 용어. 뭐죠? 멀티플레이어. 게임 알잖아요. 그죠? 게임 알잖아요. 그런 분들 계셔요. 사람은 친구를 만났는데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친구 만나고 전화기는 뭐예요? 전화 받았는데 직장 전화 받고 직장 전화 받으면서 집안일 하면서 친구랑 떠들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주변에? 내 주변에만 있나?